국민안전기획부 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안전기획부 찌라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박사입니다. 네, 오늘 오는데 목이 되게 칼칼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5월은 봄 하면 또 황사가 생각나죠. 요즘 공기도 많이 탁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요새 계속 목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기침하고 그러고 있는데, 황사가 문제겠죠, 아무래도? 저는 요즘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막둥이가 지금 이제 2살 그래요. 네. 계속 병원을 들러날라요. 한 달째 약을 먹고 있어요. 감기?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약을 좀 끊어보자. 그러니까 우리 처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선생님 이제 다 나았나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약을 너무 오래 먹었으니까 좀 쉬자고. 그래서 이제 감기를 달고 살더라고요, 애들이. 저희 집이 12층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내려다보면 딱 우리 집 한 2층 아래로 도로 위로 네. 터널처럼 이렇게 막 시커먼 비닐 어떤 그 막을 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 스모그들이 쫙 가라앉아 있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그 두께가 그렇게 높질 않더라고. 네. 아파트 한 10층 그 내외 정도의 높이에 그 도로 위에 진짜로 그 어떤 그 공기에 막이 시커먼 게 들어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 밑을 지나다니고 있는 차들과 사람들이 저 공기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섬찟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거의 매일 그 상태가 유지 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운동할 때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아침 일찍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침에 운동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조깅하고 이런 게 밤새 이렇게 이 오염 물질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들이마시니까. 다 마시면서 운동.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공기들이 이제 내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그 표면에 있는 대기의 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은 안 좋지만 또 그 사람 덕에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그분이 마셔주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또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긴 한데 너무하다. 아무튼 현재 그 국내 대기 오염 수준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가 분지잖아요. 근데 분지라서 원래 대구 사람들 그래요. 공기가 꽉 갇혀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는다. 여름에 엄청 덥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성질도 그런 거고 전도회가 왜 그랬냐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을 합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둘러싸여 있긴 하죠. 북한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 뭐 관악산도 이렇게 있고 둘러싸여 있지만 그런데 대구에서 제가 어릴 때 보던 것보다 아까 찌라시님 말씀하신 게 더 심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구 같으면 사방이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버려가지고 이게 내부에 오염 물질이 딱 박혀 있을 법하기도 한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때가 80년대, 90년대 뭐 그럴 때니까요. 그때는 그다지 그렇게 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서울에서 보면 특히나 저도 뭐 북한산이나 도봉산을 가끔씩 올라갑니다만 올라가서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아래 아파트층이 아주 이 어떤 푹신푹신한 솜사탕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위에 드문드문 이제 고층 건물들이 올라와 있는 듯한 그게 모습을 볼 수 있죠. 황사가 중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오면 서울 거쳐서 대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뭐 직통으로 가기도 합니다. 굳이 뭐 서울을 뭐. 근데 그 최근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국 예일대 그 환경법 정책센터와 콜롬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데서 환경, 기후변화, 보건농업, 어업, 해양 분야 등 한 20개 지표를 가지고 그 환경성과 지수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속적으로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순위를 매겼는데 178개국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약 43위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준수한 편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아니고 우리가 뭐 맨날 OECD 뭐 10대 국가 뭐 세계 무역 대국 이러고 뭐 별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지표 분야에서는
전체 178개국 중에 17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리카나 뭐 이런 아주 못 사는 최빈국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수준을 그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밑에 7나라. 그렇죠. 야, 그 나라들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떤 나라들일까? 아니 근데 거의 그 모래 폭풍이 나오는 그 아니 특정 국가 오히려 예. 반대로 미세먼지를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 아닐까요? 뭐 섬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그거보다는 그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나라들 같은 거겠죠. 아예 아니면 포기? 아예 포기하고 있는 어. 심각한 나라들. 그 사막 국가들. 석탄이나 석유화학 같은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뭐 그런 일부 국가들이나 아예 이제 그 어떤 오염에 관련된 준비가 없는 그러니까 매우 미개한 수준의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은 그 미세먼지의 그 관리 기준을 1 입방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게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입방미터에 10 마이크로그램을 평균적으로 경보치로 놓고 있어요. 네. 이 기준을 넘으면 경보를 울려서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50 마이크로그램을 관리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5배나 높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5배가 갑자기 높아졌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어. 어느 순간에 그 맞아요. 근거가 환경부가 없어요. 은근슬쩍 올려버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황사는 기상청이 관리를 해요. 경보 관리를. 네, 그렇죠. 기상 예보에 나오죠. 황사는. 예. 근데 미세먼지 관리는 환경부가 한단 말이야. 근데 환경부가 은근슬쩍 이걸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올려놓고도 5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그 달이 월 평균에서 넘는 달이 우리가 6개월이 넘는다는 거예요. 반년 이상은 기준치를 넘기는 그렇죠. 거예요. 10으로 돼 있는 게 50으로 높은 것도 열받는데 이게 50이 넘는 달이 평균적으로 6개월, 7개월이 돼 있는 거고 그나마 여름철 그러니까 이 조사 이 10월에서부터 네. 10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외의 나머지 그 달들에는 6, 7, 8, 9. 네. 구체적으로 조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년 내내 평균 미세먼도 수치가 50선을 넘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회에서 밝혀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 농도가 예, 국제적 기준치를 넘어서서 이게 6개월 이상 거의 1년 내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그 미세먼지 농도 분석 결과에서 밝혀졌어요. 이게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 4개월 동안에 그 겨울철이에요. 예, 겨울철에 왜냐면 이때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저기압이 주로 이제 그 흘러 들어오는 과정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중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측정도가 16군데가 있는데 네. 13군데에서 일일 평균 25에서 35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있었고 경기도 의왕시, 이천시, 인천 구월동, 서울 구이동 이쪽은 월 평균이 50 마이크로그램이 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균이 이렇다는 거예요. 경기 남부 권역이네. 네, 이 평균이라는 게 매일 이걸 치수해서 낸 게 아니라 또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없었던 날의 평균을 낸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매일 높게 나오다가 하루만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평균은 그냥 딱 평균은 중간. 맞춰서 딱 중간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매일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기상청이 이거를 그 미세먼지 농도를 방송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언론에서 내보내는 걸 끊어버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사람들한테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일날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경인 지역을 이렇게 따져보면 80에서 120, 140 수준을 겨울 내내 그러니까 10월부터 지금 현재 있는 5월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있어서만큼은 1년 내내 거의 막 비가 내리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50에서 120, 140 이상 되는 농도 안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을 지금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의 겁니다. 기본 수도권이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반이 수도권에 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믿어졌던 강원도나 네. 이런 지역에서도 60 마이크로그램 정도 기준치 높네요, 이미.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도. 이게 이제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게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적인 팩트는 대한민국은 현재 굉장히 심각한 미세먼지에 의한 오염 국가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오염 국가로 위험한 농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을 하고도 구체적인 자료 공개나 추가 조사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이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대기 오염 심각한데 그 원인이 미세먼지. 하지만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책이 전혀 없다. 그리고 쉬쉬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의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기준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보통은 2배 내지 5배 정도 높은. 그렇게 높은데 그 기준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기준치가 도대체 높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인은 미세먼지에 강하다. 체질적으로. 그 먼지를 뒤집었으면 삼겹살을 먹기 때문에 그런가요? 삼겹살 먹으면 소주와 빠지니까?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안타깝게도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폐로 바로 흡입이 됩니다. 비강이나 이걸 거치질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농도가 다 초미세먼지에 관련한 농도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겹살 아니라 삼겹살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끌어낼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 대기 오염 상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대비책을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한 가지 정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은연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국 황사에다가 묻어가지고 이거를 묻어가는 경향을 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봤거든요. 일기예보나 날씨 같은 거 예보를 할 때 보면 일단 황사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황사 수치를 이야기하고 부연해서 뭐 미세먼지도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식의 모양새를 좀 그렇지 않나요? 분위기가? 그 두 개가 다른 거죠.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이 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라면 한 5,000년 이상부터 삼국시대부터 다 이게 있어요. 역사적 기록이 예. 있더라고요. 막 흑비가 내렸다, 뭐 그래서 그렇죠. 뭐 우물들이 다 못 쓰게 됐다, 뭐 이런 기록들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고비 사막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가 주축이 돼서 그 만들어지는 황사는 실제적으로 3,000년 이상, 5,000년 가까이 우리 그 한반도에 꾸준하게 날라오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을 실어갖고 오는 빈도수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 폭풍인 그 황사의 사이즈가 기존의 미세먼지나 이런 그 초미세먼지 같은 거하고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0.25mg 정도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로 따져보면 한 100배에서 1000배 이상 사이즈가 큰 겁니다. 황사 알갱이가 크죠. 예, 알갱이가 큰 거의 거예요. 뭐 흙먼지 같은 기준이 그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와 황사. 황사는 마스크를 쓰거나 어떤 우리가 이제 필터를 하면 걸러내면 걸러지죠. 황사 마스크라고 따로 있던데.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쓰면 된다. 자동차에도 이제 그 에어 뭐죠? 필터? 에어 필터가 있죠. 그 에어 필터에 걸러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황사는 그 우리 시야 가시거리가 1km, 1000m 정도 나오는 정도가 됐을 때, 네. 그러니까 1000m 정도, 1km밖에 안 보일 정도 때 황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연평균으로 따져서 70년대 이전에는 이 황사라는 게 1년에 2.5일, 3일 그 정도 네. 수준에 그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약 10일 정도까지 2010년도 이후에는 1년에 약 10일 정도 황사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봄에 주로 이렇게 날아왔는데 요즘 뭐 겨울에도 뜬금없이 황사 날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사의 진원지인 내몽고와 그 고비 사막의 모래 사막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될 거면 중국은 북경 같은 데는 한 100일 이상 황사가 오죠. 해외 예. 이 뉴스나 이 영상 같은 걸 보면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방풍벽도 치고 네. 이제 뭐 담도 쳐보고 나무 심기. 나무도 심고. 많이 심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 모래로 인해서 사막이 확장되는 것이 나무를 뛰어넘어서 나무를 묻고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풍림 조성으로 황사를 막는 데는 중국 정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황사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황사가 미세먼지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정부는 은연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묻어가는 거죠. 황사가 날아왔고 미세먼지 있으니까 마치 황사가 미세먼지를 끌고 온 것 같지만 얘네들은 전혀 그 상황이 다른 거란 얘기죠. 황사와 미세먼지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죠. 황사는 이제 지각에 그러니까 땅덩어리의 구성 물질이 흙먼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흙먼지는 기본적으로 연유는 어떻습니까? 바위에서부터 잘게 부서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이제 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부서지고 부서져서 만들어지는 게 흙이죠. 황사, 흙 가루 이렇게 되는데 미세먼지는 부서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미세먼지는 뭡니까 이게? 자동차 매연가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그래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들이 대기로 이제 분출이 됐을 때 그 오염 물질들이 어떠한 작은 입자에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상태. 그래서 황사는 어떠한 흙먼지들이 잘게 부서지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미세먼지는 화학물질인 거죠. 화학물질. 매우 작은 화학 물질들이 덩어리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사는 자연에서 오는 거고 그렇죠. 미세먼지는 사람의 산업 활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산업에서 거고. 만들어지는 거라.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럼 회사가 딱 매일 일단 느낌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건 그래도 덜 해롭고 왠지 인공적으로 만든 이 화학 물질은 사람한테 더 해롭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사도 물론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 독성의 측면에서 미세먼지가 일단은 폐포까지 바로 이제 도달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부분이 필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필터링에 아주 매우 이 조밀하게 필터링을 만든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의 입자가 그보다 작기 때문에 다 뚫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까지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 막으면 숨 못 쉬죠.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파는 황사용 마스크라는 건 황사만 막는 거지. 그렇죠.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거다. 없는 거죠. 규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황사 문제는 그 정도에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황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최고 많이 와봐야 네. 초봄부터 해서 여름이면 안 오거든요. 바람 방향. 그죠. 이제 중국 자체에서 이제 여름이 돼버리면 더 이상 황사가 그쪽에서 발생을 안 해요. 아까 그 찌라시님 자료를 보더라도 그 장하나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 겨울철에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겨울철에 황사 별로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높았다. 계속 높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황사로 넘어가기 전에 한 단계 먼저 알아야 될 게 스모그입니다. 스모그. 예. 이 스모그는 지금 중국에 있어서 그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은 스모그 자체를 스모그 장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이징과 상하이, 남경과 청도와 우한 등 25개 그 주요 공업 지역의 상공에 지금 거대한 그 만리장성의 띠처럼 공기의 띠로
2,500km 이상을 이 스모그대가 그대로 중국 땅을 이렇게 뒤덮고 쓸고 있어요.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덮고 있는 상태가 바람이 불어서 쓸려 나가지도 않고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소가 할 수 없는 상태들 아까 말한 대로 막 비닐하우스의 포장처럼 중국의 그 중부 내륙을 완전히 띠로 덮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모그로 인해서 중국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냐면 연간 이 스모그로 인한 사망자가 50만 명. 그리고 이게 심할 때는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섞여 있으면서 가시거리가 스모그 때 10m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운전을 할 수 없겠는데요. 그럼요. 그러면? 황사가 1000m인데 스모그는 가시거리가 10m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모그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 공기만 섞여져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안에 있는 폭우, 그러니까 스모크와 폭우기 때문에 수증기가 네, 그 수증기 안개가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이게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가스대를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거의 방독면을 써야 되는 상황. 그렇죠. 방독면을 써야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마스크 정도로 네.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참고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방독면으로는 그게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 미세먼지까지는 막을 수 있으나 예. 초미세먼지는 방독면으로도 그 방역이 안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그건 텐데요. 완전 대책이 없는 예.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중국은 그 정도 심각한 건데 네. 만리장성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모그 자체가 우리나라로 날라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쨌든 중국 문제인 네, 거고. 그건 중국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 자체는 날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스모그 자체는 안개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안개가 가라앉고 거치게 되면 스모그도 같이 가라앉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게 지역적으로 되는데. 환영을 이루고 도시를 감싸고 있는 상태를 이루는 거죠. 네. 근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이 다릅니다. 네. 요걸 다시 그 스모그를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스모그는 그 런던형 스모그가 있고 네. 그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가 있어요. 네. 런던형 스모그는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폐석탄 가루와 분진들, 시커먼 분진들이 네. 이 안개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붙으면 이게 지네들끼리 그 환영을 이뤄요. 네. 그러니까 도나스처럼 돼버려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어디로 안 빠져나가고 계속 농도가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런던형 스모그가 52년도에 런던에서는 하룻밤에 4,000명이 그 호흡기 질환으로 독성으로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주요 공업지대에서 활용하는 이제 70% 그런 이상의 상태가. 원료가 석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그 주요 공업지대 그리고 국경 외곽에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게 석탄을 떼요. 겨울철에 연탄, 되면 뭐 예, 이런 연탄처럼 식으로. 떼는데 우린 연탄을 이렇게 뭉쳐갖고 떼기 때문에 좀 나은데 네. 이 사람들은 석탄을 그대로 뗍니다. 아, 가루채로? 예, 이렇게 덩어리채로. 이것도 찌라시님의 중국 이야기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아, 거기 나오는 건가요? 이 깨알 같은 홍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그 석탄으로 인한 일산화탄소대하고 분진들이 이 아까 말한 런던형 그 스모그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런던형 스모그다. 아니죠. 그 석탄을 유지하는 공업지대와 빈민층 지역에는 런던형 스모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한 대로 그 시커먼 그 스모그대가 환영을 이뤄서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LA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배기가스가 주범인 스모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그 쌓여 있는 화학 물질들의 그 태양광이 비춰지게 되면서 안에서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네. 가루나 분진 같은 게 아닌 인산염이나 황산염, 암모니아 같은 그 일종의 그 공해 입자들, 물질이죠. 예, 네. 이것들은 뭐냐면 그 염으로 불리는
일종의 영양 물질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게가 가볍고 입자가 굉장히 가벼운데 반해서 태양빛을 받으면 얘네들이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먼지나 중금속들을 흡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어떤 끈적끈적한 뭐라 그러죠? 화학물질 같은 미세 화학물질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태양광을 받으면서 활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미세한 그 납이나 카드뮴이나 어떤 철이나 화합물들을 자기들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중금속 덩어리가 되고 그렇죠. 있는 중금속 거네요,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상공으로 이렇게 떠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흘러나가가지고 우리나라나 그 주변국들로 편서풍을 타고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미국 앞바다까지 간다고요. 중국에서 발생한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하는 LA형 스모그가 예, LA형 스모그에서 발생한 방금 말한 자칫 잘못하면 초미세먼지. 예, 그 로스앤젤레스 스모그가 미국 앞바다까지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의 미국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게 떨어져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네, 태평양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이 LA형 스모그로 생겨난 초미세먼지들이 흘러와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거는 기본이고 일부고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데는 사실 미국 앞바다에 태평양 앞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지역이 그 떨어진 인산염으로 인해서 부영화 그러니까 적조가 생겨버리는 태평양 거예요. 바다가 예.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태평양에 있는 바다들이 완전히 적조 현상으로 인해 갖고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는 그 면적이 거의 미국 대륙의 절반 가까운 면적이 바다에서 그렇게 매년 죽어나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거든요. 또 이런 염들이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과정 중에 이제 국내 그 대기 환경 안에 중국에서 묻혀오는 그 미세 물질들, 먼지들, 중금속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앞바다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추가로 더 흡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거워져서 우리나라 그 대기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대기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토양이 황폐화되고 산림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 그 황산염이나 인산염 비료를 들이붓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아니 그러면 비료를 들이붓는 효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땅이 그 완전히 알칼리화 돼버리면서 식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적당량을 그렇죠. 투입해야 예. 되는 건데 적당 정도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나칠 정도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실 때 중국 안에서 발생하는 그 런던형 스모그는 이건 중국 사람들만 잡는 거예요. 근데 중국 안에 그 자동차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그 LA형 스모그의 원인이 된 미세먼지들이 실제 우리나라에 많이 날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중국의 자동차가 그렇죠. LA 앞바다에 적조를 만들고 중간에 껴있는 우리는 죽어나가는데 괜히 그냥 그걸 얻어 터지는 거죠. 그걸로. 이것도 미중 간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가요? 그러면? 야 아무튼 중국에서 뭐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건 이제 황사만 생각을 해왔는데 황사가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더 여기 무서운 있는 놈이 거예요. 있었다? 이게 더 무서운 놈이 여기 있었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말이죠. 중국도 이거를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겠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 일단은 생각하면 자기들이 가장 먼저 아니 중국에 1년에 부자들 50만 명이 많잖아요. 50만 명이. 중국에 그 많은 부자들 그 사람들 그 공기에서 안 살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짓나 보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30층, 40층 위로 올라가면 위로 거기 좀 올라가면 낮거든. 밑에서 보면 스모그 쫙 있고 신선노름 분위기 나겠는데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제 중국의 상해 그 지구에 판매되는 벤츠 승용차량이 대한민국 전국에 판매되는 양보다 더 많다고 해요. 실제로 중국이 이번에도 뉴스 나왔는데 세계 2천여 개의 포브스지에서 2천여 개의 그룹을 발표했는데 기업을 1등부터 4등까지가 중국 은행이었다 전부 다. 중국 맞습니다. 경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구가 많으니까 예, 거기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갑부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기 오염을 잡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제 올해 발표된 걸로는 예. 앞으로 6년간 42조 위엔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스모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42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되죠? 7,300조 원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돈이죠. 7,300조면 네. 4대강을 몇 번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만큼 예. 중국의 그 심각하다? GDP에 뭐 이게 중국 GDP의 몇 배 되겠는데요? 아니요. 한 3, 4%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이만한 돈을 쳐 발라 가지고 이거 이제 해결 잡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모든 전력 산업 생산의 70%를 지금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70%가 넘는 발전소를 석탄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군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 개발 예정지가. 중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만 180개를 짓습니다. 그게 기존의 재래식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거죠. 스모그를 벗어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스모그 피하니까 방사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바다를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냉각수를 바닷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내륙에 공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륙에 있는 공장지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 필연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쓰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내륙형 액체 헬륨이나 그 냉각 헬륨 같은 거 막 영하 뭐 200~300도씩 되는 이런 냉매를 이용해 가지고 물이 아닌 그런 냉매를 활용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또 머리를 쓰는 건 좋은데 이게 아무 나라에서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뭐 실제적으로 중국도 지금 실험 노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이제 안전성이 확보된 게 아닌데 얘네들은 과감하게 이걸 또 나라의 특징이 있잖아요. 일단 해보고 해보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인지 몰라도 그런 발전소들을 내륙에다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그만큼 중국의 대기 오염이 다급하다는 거죠. 위기고 절망적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차피 뭐. 아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에서 뭐 핵 발전소를 짓든 뭐 화력 발전소를 짓든 이게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은 이 런던형 스모그니까 중국 자체 문제고 우리가 하고는 사실 나는 관심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건 LA형 스모그라는 거죠. 아니죠. 이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중국이 내륙에 더 이상 그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런 그 말씀드린 그 런던형 스모그를 만들어내는 주 업종이 철강, 발전소하고 시멘트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산업체 자체를 이제 강제로 폐쇄하거나 규제를 좀 이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전하는 부분이 자기네들의 동쪽 끝이란 말이에요. 동북 삼성? 그렇죠. 동쪽 끝. 그러니까 바다와 경계한 육지가 없는 동쪽 끝으로 이런 산업체들을 이전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하고 가까워지네. 그렇지. 우리 쪽으로 오네. 자기네들 내륙으로 안 흘러오게끔 우리 쪽 내륙에 최대한 바깥쪽에다가 붙여서 짓겠다는 거야. 이 뻔뻔한 놈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수입을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많이 생산을 하면 우리가 갖다 쓸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공해 산업들이 우리나라로 이전해 올 가능성이 크고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와 시멘트나 철강에 관련된 그 유해 그 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들이 다 내륙에서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콧구멍 앞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편서풍을 뒤집지 않는 이상 걔네들이 만일에 거기에 공장을 세우면 우리는 거기다 코를 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자기네 집 마당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집 창문 앞에다가 그렇죠.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 집 울타리니까 자기 집에 우리 집 창문 밑에다가 막 쌓아놓고 있어 우리 지금. 집 창문 밑에다가. 아니 이거는 좀 외교적으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우리가 뭔 힘이 있어서. 아니 박근혜 시진핑 많이 만나잖아요. 뭐 6번이나 만났다면서요.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를 만난 이유가 있구만. 박근혜 대통령. 아니 어찌가나 만나서 그런 얘기나 해야 되는데 옷자랑이나 했었고 뭐 부인이 이쁘다 그랬었고 뭐 그 와중에 또 뭐 그 보좌관으로 따라간 놈은 지가 지은 책이나 건네주고 그래 그럼 왔으니까 펜더나 한 2마리 가져가 임대료 60억이고 1년에 2억씩 관리비 우리 내야 돼 뭐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는 게 중국 외교지. 그거 말고 중국에서 얻어낸 게 뭐 있어요. 이런 걸 항의를 해야지 지금. 참. 그래 아무튼 이런 중국발 대기 오염이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질 위기에 있는 겁니다. 밀려오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LA형 스모그, 이 광학 스모그 초미세먼지의 발생에 있어서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은 거의 매년 그 1억 대 이상의 차량을 그 내부에서 생산하고 일부는 수출하고 자기네들 걸로 이제 바쁘게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시장이 중국에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나오고 있는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이 중국입니까? 이걸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그 저매연을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이게 산업 구조를 바꿔서 나가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이냐? 이 30년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는 아직 뭐 제대로 상용화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는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그 오염물질 배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환경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안에서 자기네들이 발생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앞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그게 30년 이상을 더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지난 1, 2년 동안 밝혀진 게 1, 2년 전이니까 1, 2년 동안의 행적을 봐왔을 때 이미 우리는 국제 기준에 봤을 때 심각할 정도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 오염 중국이 주범이군요. 이게 최근에 보니까 진짜로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저는 애를 키우니까 애들 일단 자주 아파요. 그 이제 요즘 뭐 오히려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그렇다. 네 어릴 때 네 면역력이 떨어졌다. 코찔찔이 흘려도 뭐 병원에 갔냐? 그래도 뭐 얼마든지 건강에 크지 않았냐? 일단 초미세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그걸 방지할 방법이 없고요. 일단 비강을 넘어오면 폐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중이염이라 그래요. 그 증세가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아이들 그리고 이제 노약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이염. 중이염은 귀인데 귀 안에서 이게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지, 그다음에 폐, 기관지염, 그다음에 폐염. 피부에 침투를 해가지고 각종 아토피나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지금 소아들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이제 납이나 카드뮴이나 다이옥신 같은 걸 묻혀갖고 오기 때문에 이 세계 건강기구에서 일단 이걸 1급 발암물질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스모그가 미세먼지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약 50만 명 이상 사람이 죽는다고 돼 있고 중국에 있는 그 CCTV 아나운서가 자체적으로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 호흡기 질환으로 해서 사망한 사람의 폐를 이렇게 갈라보거든요. 그럼 그 안이 아주 시커멓게 폐암에 걸린 사람처럼 먼지 분진으로 다 이게 차 있고 각 숨관마다 탄소 결합물이 이렇게 막 바둑돌처럼 뭉쳐갖고 나오는 영상이 공개가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50년간 담배 핀 사람의 폐 뭐 이런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아니,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담배도 안 폈는데
폐암 진단 받았다. 병원에 가면 왜 그 EBS의 명의 3.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접 흡연이다 그게 그러잖아요, 보통. 예, 대기 오염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광산에서 석탄가루를 많이 마신 광부들이나 시멘트 그렇죠. 공장 옆이나 뭐 직접적인 공사장 가루를, 옆에서 예. 이런 데서 이제 그리고 석면을 많이 흡입하게 되는 작업장이나 뭐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그 가루를 들이마셔 갖고 사람들이 발병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보통 뭐 10년여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이런 그 광학형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몸 안에 들어가면 빠지질 않기 때문에 자기가 노출돼 있는 빈도에 의해서는 불과 1, 2년만 해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고나 대책이 현재 전혀 없다는 게 또한 문제인 겁니다. 경고 기준치는 뭐 5배로 올려놓고 제대로 이 원래는 이게 진짜 심각하고 위험한 거면 대대적으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기예보 할 때도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으니까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근데 그 방송 볼 때마다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하는데 외출을 자제하라는데 누가 외출하고 싶어서 하나?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런 이제 경고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정부는 마치 우리나라는 죄가 없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전부 이게 날라오는 거라는 식으로 이걸 우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그 전국의 대기오염 집중 그 측정소에서 나온 게 환경부가 직접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2014년 2월 달에 그 농도를 충전해 보니까 미세먼지의 그 발생원이 거의 없는 백령도에서 108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됐다 그래요. 백령도에서. 백령도 우리 서북단이잖아. 아니, 서끝단이잖아. 바다 한가운데. 서해바다 한가운데서 108 마이크로그램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발표를 했는데 그날 같은 날 서울에서는 134. 네. 대전도 134. 광주는 124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 중국에서 100 정도 왔다고 쳐. 왜냐면 멀어질수록 백령도 앞바다에서는 어차피 뭐 오염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께 밀려가지 않으면 중국께 왔다고 칠 수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내륙으로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이제 계속 미세먼지는 떨어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중국에서 멀어지니까. 그리고 가라앉으니까 무게에 따라서. 근데 우리 내륙으로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치가. 그건 뭐냐면 이 미세먼지들이 갖고 있는 특성, 흡착성 때문에 얘네들이 일종의 스크린 효과를 하면서 중국에서 묻혀올 만큼 묻혀와서 여기 왔는데 와보니 또 묻을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흡착시켜갖고 농도를 끌어올려버리는 치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결국 한국 자체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차단될 수 있는 중국 지역에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고 난 후에 중국 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완전히 뚝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는 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광학성 스모그,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들에 의한 어떤 결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 정부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욱 나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미세먼지에 비해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보다 4분의 1이 작다 그랬잖아요. 네. 배기가스로 나오기 때문에. 백령도가 86 마이크로그램이 나올 때 경기도는 145, 경남도는 141, 전남은 137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의 2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반 미세먼지의 농도가 중국에서 온 거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확산되는 정도는 우리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주범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서남 해안에 몰려 있는 화학공단들,
네. 경기 북부와 서남 해안에 집중적으로 화학공단이 유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저반 시설이 유리했기 때문에 여수부터 시작해서 타고 올라오면 거기가 다 그런 공장들이고 그리고 또 대다수의 자동차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석탄을 활용하는 화력 발전소들이 서해안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박근혜 정부가 그린벨트 개발 규제 완화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또 발표했대요. 예. 네. 그린벨트 이제 해제하면 소규모 공장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히나 대기 오염에 대한 규제. 규제는 뭐라고 죄악이라잖아요. 규제는 죄악이다. 예. 그래서 이제 다 풀어야 된대. 뭐 미세먼지고 초미세먼지고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도 죄악이 되나? 그렇죠. 우리는 이게 범죄자인가? 사실상은 자동차 업계나 그 메이커들한테 네. 이런 발생량과 규제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차들은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엔진이나 배기기관 자체를 바꿔야 되고 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석유 화학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휘발유보다도 훨씬 더 탈황을 해야 되고 네. 그 어떤 그걸 줄이기 위한 공정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또 제철소 윤곽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분지 미세먼지들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다 불 떼서 철 녹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때는 이제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고급을 쓰지 않을 거잖아요. 또 철광석을 이제 이 녹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물질들 다 대기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사실 저는 그 불만인 게 이렇게 기준치에 막 몇 배씩 지금 5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높은 기준치를 놔뒀는데도 거기를 2배, 3배씩 막 껑충 뛰어넘는 측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긴급 경보 같은 걸 발령해서 뭐 학교 휴교령을 내리고 뭐 임시 휴일을 지정해서 뭐 사람들 밖에 아예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 정부는 규제 완화를 뭐 다 풀고 기업에게 뭐 이걸 다 그 규제를 최대로 낮춰가지고 어떤 뭐 경제를 살리고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그런 명목하에서 점점 그 나무들이 줄어들고 이런 기업들이 규제를 받아야 할 이런 대기 환경에 관련된 그 규제들을 오히려 면피를 해버리고 그 유지치를 낮춰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만 50 마이크로그램으로 한강에서 잡았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연료나 내연기관의 자동차들 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기준치가 유럽에 수출되는 자동차나 미주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있는 기준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메이커들한테 또 우리나라의 정유사들과 자동차들 기타의 공장들한테 엄청나게 후한 수치를 던져주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규제는 강화를 안 하고 오히려 더 개발하고 더 파괴하고 더 나빠질 수 있는 규제만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그 제가 걱정하는 건 도심권 안에서 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쳐요. 왜냐면 20, 30년 동안 자동차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운동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그 있는 여러 가지 지하 공간들이란 말이에요. 지하 공간들과 지하철들. 그 안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수준은요. 지금 그 육지에 있는 공기들이 그리 흘러 들어가 가지고 안에 한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라앉으니까 그게 계속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쌓이고 계속 쌓여. 뭐 청소를 하겠죠. 물걸레질하고 환풍을 한다고 돌리지만 한번 그렇게 들어간 그 미세먼지들은 절대 밖으로 현재 있는 환기 시스템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바이오형의 벽체를 다 준비를 하고 안에서 에어 샤워를 시키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바닥에 끈적이 같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안에 오염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지하철이나 지하 공간의 공기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전혀 없어요. 예, 열심히 밀걸리질 예. 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실제 건강한 사람이 지하철만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계속 타고 다닌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기관지염이나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 저는 지하철 전기권 끊어 다니는데. 저도 하루에 요즘은 한 서너 시간 이상을 지하철에서 보내는데 사실 끔찍한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이제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건데 사실 지하철에서 아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지하 장사하는 상가에서 분이나 지하 상가에서 상가.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하철 영무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들 다 죽는 거네 그냥. 이거 지금 건강진단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기관지나 이런 쪽에서 피해받고 있는 상황들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어느 똑똑한 의원이 나중에 이걸 비교해서 지하 공간에 대한 뭐 미세먼지에 관련된 그 증언들을 뭐 해줬으면 네. 나중에 정확하게 드러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규제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방법도 없지만 그게 가장 집중돼 있는 지하 공간에 대한 관리 규정 자체도 없다. 이게 저는 그 지적하고 싶은 문제라는 거죠. 네, 오늘 대기오염 관련해서 열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황사, 미세먼지, 스모그 여러 형태가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미세먼지다. 그런데 그렇죠. 이 미세먼지는 규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떠한 법적 이제 제지 내지는 그에 대한 대책이 발생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예, 없다. 그냥 무대책이다. 그리고 정부 측의 대응을 보면 모르는 게 악이다. 알면 다쳐. 그 귀찮게 또 불안하게 식을 알려고 하세요. 야, 이런 식의 국민의 그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려는 배려 이런 건가요? 모르는 게 정부가? 약이다. 이게 정부의 대책이었구나. 차라리 뭐 걱정은 하되 대책 없는데 어떡하냐. 그런 몰라라. 면에서 은근슬쩍 스물스물 늘어나는 기관지 환자, 아토피 환자, 암 환자. 야, 이거 정말로 우리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뭐 중국은 30년을 걸려서라도 이걸 해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돈도 엄청나게 돈질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개선을 해보려는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권들은. 최초로 중국의 그 환경부 장관이 민간 대학에서 환경 관련 연구를 하던 전문가로 그 자리를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간 7,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장관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게 될지 이게 아마 획기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원인으로 규제해야 될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내지는 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치를 올렸죠.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그 수산물이나 그 수입 수산물에서 방사성 오염 수치를 딴 나라는 10베크렐인데 과감하게 100베크렐로 올려준 사례랑 뭔가 같은 일맥이 통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정부네. 일관성이 있는 거야. 규제가 죄악이니? 이런 거는 그 한국인은 강하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한민족 세계 최고인 것 같아. 당신들은 슈퍼히어로야. 한 뭐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미세먼지와 100베크렐 이상의 방사선을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런 확신이 정부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부 측의 국정 홍보처 내용처럼 이 대한민국의 발전 정말 여러분의 몫이군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30년이 걸쳐서라도 그 엄청난 스모그 대책을 해결하겠다. 그거를 6년 안에 해결해 버리겠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20-30년은 걸릴 거라고 봐요. 근데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대한민국의 서울 상공에 있는 서울의 자동차들이 만들어낸 미세먼지는 누가 해결을 해줄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현재의 상태로 간다 그러면 악화 일로로 계속 흘러갈 뿐이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답답한 거예요.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요? 근데 이건 빈대잡자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격이지만요. 나라가 망하면 돼요.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면 아, 그래서 우리가 농업국가로 이 자동차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자동차가 전부 다 서버리는 상황. 예. 정말 충격적이죠. 네. 봄이면 뭐 황사가 날라와서 목이 쾌쾌하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 뭐 수천 년 동안 날라오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 대기오염의 주범은 황사가 아니에요. 황사도 물론 원인이지만 황사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였다라는 건데요. 정부에서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더 무책임하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맞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안 하면 국민이 직접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것인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